대한민국이 마침내 이 분야까지 도전합니다. 최근 카이는 상상도 못했던 초대형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개발 기간만 장장 15년, 투자되는 개발 비용은 무려 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요. KF-21 보라매 역시 2003년 선행 연구를 시작했고 블록원 개발비만 약 8조 8천억 원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규모 면에서는 KF-21에 버금가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차세대 중형기동 헬기 프로젝트 일명 XUH입니다.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헬기 전력은 이미 세계적인 레벨입니다. 애초에 6.25 전쟁부터가 헬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일 정도니 말 다했는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육군의 회전익기 전력만 따져도 36기에 달하는 AH-64의 아파치 가디언 대형 공격 헬기와 69기의 AH-1S 코브라 공격 헬기 등을 운용하고 있고 국산 소형 무장 헬기인 LAH의 전력화도 추진 중입니다. 또 CH-47 치누크 32기, UH-60 블랙호크 110여 기, KUH-1 수리온 220기 등 기동헬기 역시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굵직한 장비들만 따져도 무려 467기로 421기뿐인 전술기 보유 수량과 비교해도 한 수 위입니다. 심지어 467기는 육군에서 운용 중인 회전익기 물량만 계산한 겁니다. 공군, 해군에서 운용 중인 헬기들까지 모두 더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헬기 전력은 전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런 압도적인 물량과는 별개로 그동안 대한민국은 끝내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헬기 전력의 배치 구조를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결정적으로 국산 헬기의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그나마 수리온과 LAH가 있긴 하지만 기술 수준이 빈약하다는 게 약점입니다. 오죽하면 국내 전문가들조차 대한민국의 헬기 기술이 미국에 비해 최소 3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탄식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젠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카이가 XUH 개발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의 성장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XUH가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과의 회전익기 기술력 격차를 10년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대계 프로젝트 XUH의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에 비행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와 고속 비행이 가능한 제트기의 결합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헬기를 주력으로 하는 자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벨과 함께 신개념 비행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고속 수직이 착륙기, 이른바 HSV-TOL입니다. HSV-TOL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헬기와 제트기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항공기인데요. 좁은 공간에서 수직 이착륙은 물론 시속 833km에 달하는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대형 공격 헬기의 대명사인 AH-64 아파치의 최고 한계 속력이 시속 365km가 한계임을 감안하면 회전익기로서는 한계에 가까운 속도인데요. HSV-TOL이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회전 날개를 접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제트 엔진으로 전환하여 고속 비행하는 독특한 통합 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전천 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전투기의 순항 속도에 버금가는 속도를 앞세워 전자기만 대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HSV-TOL은 아직 연구만 진행 중인 개념입니다.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벨은 미국 국방 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와 함께 놀라운 시험을 하나 성공시켰습니다. 뉴멕시코주 홀로만 공군기지에서 기차의 1m 남짓의 블레이드 3개가 장착된 회전 날개를 싣고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블레이드를 폴딩하는 실험이었습니다. HSV-TOL의 통합 추진 기술의 핵심 절차가 기술적으로 이미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정말 미국의 기술 수준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냥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미국과 함께 신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는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XUH입니다.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이긴 하나 카이는 동축 반전 로터 푸셔 방식 복합식 틸트로터 총 3가지 안의 XUH를 발표했습니다. 하나같이 기상천외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중에서 그나마 동축반전 로터 푸셔 방식이 익숙하실 겁니다. 보통 헬리콥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라고 하면 하나의 메인 로터만 달린 평범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의 메인 로터만 달려 있다면 헬기는 제대로 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곤동량 보존의 법칙 때문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물리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헬기의 메인 로터가 돌기 시작한다면 가곤동량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헬기 동체는 로터의 반대 방향으로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곤동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물리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기에는 가곤동량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 이를테면 테일로터 같은 서브로터가 필수적입니다. 즉 헬기의 테일로터는 추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못하며 오직 반동 억제와 방향 제어에만 작용합니다. 또한 엔진 출력의 약 10%를 소모하기까지 합니다. 상당히 뼈아픈 손실인데요. 이게 싫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축을 공유하는 두 개의 로터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바로 동축반전 로터입니다. 동축반전 로터는 꼬리 로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엔진 출력을 리프트와 추진력에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헬기보다 훨씬 안전성이 높고 조종 난이도 역시 낮습니다. 이는 대단히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파일럿들은 헬기 조종을 눈 감고 외발 자전거로 줄타기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 등 영향을 받는 외부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동축반전 로터는 훨씬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속도 역시 더욱 빠릅니다. 심지어 여기에 헬기 후방에 위치한 푸셔가 추가적인 수평 추진력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속도와 항속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축반전 로터가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축반전 로터 방식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유지보수가 어렵고 당연히 비용 역시 높습니다. XUH는 장기적으로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할 계획인데요. 1990년대부터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해 지금까지 110기 이상 운용하고 있는 블랙호크를 대체하려면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이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XUH의 또 다른 계획인 틸트로터 방식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입니다. 틸트로터 방식의 항공기는 프로펠러를 수직, 수평으로 기울이게 함으로써 헬기와 고정익기의 장점을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덕분에 좁은 공간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운용이 자유롭고 전술적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연료 효율이 높아서 장거리 임무 수행에 적합한데요. 지난 2022년 말 미국의 차기 수송용 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V280의 경우 전투행동 반경만 930에서 1480km, 해리 항속거리는 3900km에 육박합니다. V280으로 대체된 UH-60 블랙호크는 같은 조건에서 전투 반경은 595km, 항속거리는 1964km가 한계입니다. 연료 효율 면에서는 틸트로터 방식이 압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술적 난이도와 개발 및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비행 중 프로펠러 전환에 위험성이 우려됩니다. 사실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건 아무래도 복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 부분에 푸셔를 장착하는 건 비슷하지만 두 개를 탑재함으로써 균형과 추진력을 모두 확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회전익기의 전통적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국방부에서 무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 계획의 목표치를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장차 UH-60을 대체할 기종으로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 수송이 가능하고 미국의 V280에 버금가는 비행 성능의 기동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시속 500km대의 순항 속력을 갖추고 동시에 1000km 범위의 전투행동 반경 3000km 수준의 페리 항속거리는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전 없이 쟁취하기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2030년대부터 V280을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시간마저 촉박한데요.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무수한 실패를 딛고 일어나 FA-50과 KF-21 보라매라는 희대의 명작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과 의지만 있다면 동축 반전, 로터 푸셔 방식, 복합식, 틸트로터 등 어떤 방식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거리라면 기술적 난이도나 유지보수 비용 문제보다 다른 쪽에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차세대 정찰 공격 헬기 개발 사업 통칭 파라를 취소하면서 헬기 무용론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관련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국내에서 굳이 큰 돈과 시간을 들여 XUH를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생길까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헬리콥터는 수리온부터 LAH까지 국내에서 유독 잡음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건 회전익기가 아직 전투기처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미국은 파라를 취소했지만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오히려 무인기 개발과 FLRAA, 즉 미래 장거리 공격 헬기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V280 양산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돈 넣고 돈 먹는 야바위도 아니고 신형 헬기 개발을 취소하고 그 돈을 차기 헬기 양산에 투자한다는 게 언뜻 잘 이해되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의 목적 차이를 알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격 헬기는 직접적인 전투작전, 적의 장비 및 병력에 대한 정밀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기동 헬기는 병력과 물자의 수송 및 이동 지원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면 전투 지원은 부가적인 옵션입니다. FLRAA V280은 이중 기동 헬기에 중점을 둔 개발 방향입니다. 미국이 공격 헬기는 대형 무인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장거리 고속이동에는 여전히 기동 헬기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을 나르는데 드론을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대한민국의 XUH는 이러한 세계적인 첨단 헬기 전력 트렌드를 선도하는 행보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미국보다 먼저 장거리 기동 헬기와 멈티를 결합해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과의 격차를 10년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동등한 단계로 좁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초대형 프로젝트가 하나둘 시동을 거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 정보를 소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저희 꺼리튜브가 여러분의 안전벨트가 되어 군사 분야의 최신 소식과 비화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산 헬기 KUH-1 수리온이 수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동의 유력국들이 수리온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일례로 최근 열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에어쇼에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카이는 중동 맞춤형 수출 모델인 수리온 KUH-001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UAE는 중동 방산 수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는 UAE를 중동 시장의 메카로 삼고 향후 방산 수출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헬기 개발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수리온 시범 비행까지 선보이며 중동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성이 통했는지 이번 두바이 에어쇼 기간 대한민국의 부스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두바이의 왕세자인 셰이크 만수르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분들에게도 익숙한 셰이크 만수르, 정식 명칭 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얀은 UAE의 현재 대통령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얀의 동생이자 부통령인 인물입니다. UAE는 여전히 알라얀 왕조가 통치하기 때문에 UAE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런 만수르 부통령은 수리온 기본 수출형인 KUH-1이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UAE는 2023년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헬기를 찾는 중입니다. 수년간 항공전력 강화를 포함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해온 것의 일환인데요. 업계에서 수리온 수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2023년까지 수리온 수출 300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온 대한민국으로선 절호의 기회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중동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중동의 사막에서 보온 테스트 등을 끝마쳤고 모래를 걸러줄 필터까지 설치된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기종은 수리온 KUH-001인데요. 게다가 KUH-001에는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인 MAH의 기반 기술이 적용되면서 수송 헬기임에도 준수한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선 KUH-001의 전체적인 형상은 수리온 수출형인 KUH-1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기동성의 차이가 없다면 KUH-1와 동일한 최고 시속 279km, 순항시 시속 250km 내외의 속도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근본이 기동헬기인 만큼 최대 이륙 중량은 약 8.7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1915마력의 T700G 701K 터보샤프트 엔진을 2기나 탑재한 덕에 조종사 2명을 포함한 18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UH-1을 기준으로 미국 가민사의 최첨단 항전 시스템인 가민 G5000H와 터치패드 컨트롤러가 적용됐는데요. 덕분에 손가락만 까딱하는 것으로도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 교통감시 시스템, 비행관리 시스템, 전자 체크리스트 항목, 원격 오디오와 인터컴 시스템은 물론 교통과 날씨, 엔터테인먼트 및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항공청이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까지 적용해서 화면의 선명도를 높였고, 또 GPS와 레이더 고도계 등 항법장치와 통신장비 듀얼 시스템까지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조종 안전성과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무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UH-001에는 마리노넷 기술이 적용되면서 최소 8발 이상의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탑재되었습니다. 기존 기동헬기용 수리온이 K-16 7.62mm 기관총 2문을 탑재한 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화력 증강인데요. 이외에도 기상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기동뿐만 아니라 아닌 공격 임무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의 요구에 따라 기본 무장인 기관총을 제외하는 대신 전면부에 특수 레이더를 탑재하고 추가로 20mm 구경의 건포드를 탑재하는 방식이나 UAE가 자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이나 유도로켓 또는 MBDA의 미스트랄 0대공 미사일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는 UAE를 비롯한 중동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수출국의 니즈에 맞춰 수리온의 확장성을 다양하게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KUH-001 모델은 중동의 사막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신형 에어 필터를 설치, 모래와 먼지의 유입을 막아 원활한 기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인 카이가 본격적인 수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헬기 개발 역량이 독자적인 생산과 목적에 따른 다목적 개량이 가능할 정도로 완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KT-1 웅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이 FA-50을 거쳐 KF-21 보라매로 결실을 맺고 있듯 수리온 역시 단계적 성장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회전익기 기술을 배워왔지만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당초 수리온은 맹금류인 수리와 백을 뜻하는 온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장차 국산화 100%를 추구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이름인데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수리온의 호버링 고도가 최대 3048m인 점을 들어 백두산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물론 오피셜 정보는 없는 얘기지만 분명 호버링 고도 3048m, 실용 상승한도 최대 4590m에 이르는 수리온의 성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당장 유로콥터사의 AS-5329거조차 상승고도가 3450m 내외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수리온의 기술을 배워온 바로 그 헬기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9년 수리온 계열 회전익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로콥터의 후신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구매하는 비행안전 품목의 국제품질 보증을 프랑스 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는 에어버스가 납품하는 부품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프랑스 정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라서 수리온은 더욱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요. 물론 수리온 개발에 늘 순풍만 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수리온의 개발 과정은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원본이 되는 AS-5329가 유럽에서 점차 인기를 잃어가는 중이라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심지어 쿠거는 기동헬기계의 전설적인 기종인
UH-60 블랙호크보다 탑재 능력과 채공 시간이 우월한 기종이었지만 우리 군에서 양산단가 등의 이유로 동체 크기를 줄이면서 다운그레이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푸거의 개량형이 유럽에서 메인 기어박스 결함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양력을 발생하는 중요 부품인 로터블레이드 개발 과정이 눈물겨운데요. 원래 로터블레이드는 헬기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기술 공개 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술진은 개발 초기인 2007년 당시 프랑스의 유로콥터 담당자와의 열띠나비 끝에 관련 기술이 담긴 CD 한 장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비행기만 타고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면 개발의 급진전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CD는 출국 직전 유로콥터 보안팀과 프랑스 정부의 변심으로 결국 다시 빼앗겨 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우리 개발팀은 블레이드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몰드와 오토클레이브부터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가며 본격 개발에 들어갔고, 개발 환경이 워낙 열악한 탓에 사무실의 난로와 헤어드라이어까지 동원해 국산 복합제 블레이드 개발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맨땅 헤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카이가 위치한 경남 사천의 터미널 남 노점에서 붕어빵조차 단판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완벽한 붕어빵을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절치부심하여 로빙 자동화 장비와 히터몰드를 개발하고 블레이드 제작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실패로 쌓아올린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 수리온 수출의 기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 수리온의 개발 과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K방산의 아픈 손가락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19년 필리핀을 상대로 수출이 무산됐던 사례는 지금도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수리온을 살펴보고 가는 등 수리온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해당 사업에 미국이 끼어들면서 UH-60 블랙호크를 땡처리로 제시했고, 이름값에 밀린 대한민국은 결국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 기동헬기 개발을 반대했던 이유도 이미 UH-60이라는 걸출한 물건이 있는데 수리온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속편하게 수입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위대한 첫발을 내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수리온이 회전익기 자체 개발에 물꼬를 트면서 소형 무장 헬기 이른바 LAH 개발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LAH는 육군에 노후된 500MD와 AH-1S를 대체할 예정인데 예상 납품 수량은 170여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장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개발한 3열 20mm 게틀링건 1기와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 좌우 1기, 청검 공대지 미사일 좌우각 도발, 캐니스터 발사용 드론 좌우각 2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수리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기종인데요. 뿐만 아니라 수리온 수출에서 가능성을 본 카이는 총 1000대 이상의 LAH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역시 중동이 될 텐데요. 카이는 중동에서 본격적인 수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청과 우주 분야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카이와 사우디 우주청은 우주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과 운영, 공동사업화, 그리고 신규 스타트업 투자까지 협력할 예정인데요.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더욱 구체적인 협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가장 서두에서 말한 UAE와는 아직 수출 규모만 공개되지 않았을 뿐 이미 수리온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